오늘 미국 주식시장에서 다우지수가 0.59% 상승을 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41,000선을 넘었는데, 반대로 기술주 위주 나스닥 종합지수는 2.8%나 급락을 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가 2%대 하락률을 보인 것은 4월 30일 이후 3개월 반 만입니다. 또 지난 2022년 12월 15일 그때 마이너스 3.23% 하락, 그 이후 1년 7개월여 만에 가장 큰 하루 낙폭이었습니다. 다우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 두 지수 모두 미국 주식시장을 대표한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차이 때문에 엇갈린 길을 간다는 것을 이번에 확연하게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다우지수는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우량 대형주 30개 기업을 묶은 주가지수입니다. 5월 16일 4만선 돌파 이후 두 달여 만에 다시 처음으로 4만선을 넘어섰습니다. 41,000선을 넘어섰습니다. 128년 역사를 가졌지만 소비재, 에너지, 금융 등 전통산업 중심이어서 트렌드에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30개 기업으로 된 지수이기 때문에 S&P 500, 500개 기업, S&P 500 지수에 비해서 산업 전체의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역사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미국의 증시 흐름을 이야기할 때 다우지수를 보통 많이 사용하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S&P 500 지수의 미국 대표주가 지수의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기술주, 테크주, 성장주 중심의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약 3,000개 기업 주가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우는 30개, S&P 500은 500개,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30개. 그런데 나스닥 종합지수는 워낙 방대합니다. 3,000개 기업 주가로 구성됩니다. 그런 만큼의 최신 트렌드를 잘 반영하지만 변동성이 크고 각종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나스닥 종합지수의 3,000개 기업들 중에서 대표적인 100개의 기업으로 다시 묶은 지수, 나스닥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중에 시가총액 상위 100개 종목의 비금융주로 구성된 지수가 바로 우리가 현재 가장 중점으로 투자 중인 나스닥 100입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의 미국 빅테크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 주가가 오늘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이 우리 돈으로 약 720조 원 하루에 증발했습니다. 오늘 엔비디아가 가장 크게 하락했고 그 다음으로 메타, 테슬라 순으로 하락폭이 컸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시가총액 1위 애플 주가가 2.53% 내린 228.88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가총액도 3조 6,010억 달러에서 다시 3조 5,090억 달러로 920억 달러가 줄어들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도 1.33% 내려서 443.52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도 450억 달러 감소한 3조 2,960억 달러를 나타냈습니다. 또 시가총액 3위죠. 엔비디아 주가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6.62%나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120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117.99달러, 지난달 4일 116.43달러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시가총액도 2조 9,020억 달러로 줄어들면서 3조 달러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하루에만 시가총액이 2,0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90조 정도 날아갔습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 주가도 1.55% 하락,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이 다들 크게 하락했습니다. 또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죠. 아마존 주가도 2.64%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존도 시가총액이 2조 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또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플랫폼 주가도 엔비디아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이 하락했어요. 5.68% 하락. 엔비디아 다음으로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시가총액도 1조 2,420억 달러에서 710억 달러가 줄어들었습니다. 최근에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가던 전기차 업체 테슬라 주가도 3% 이상 떨어졌습니다. 시가총액이 8,128억 달러에서 다시 7,925억 달러로 257억 달러가 감소하면서 1조 달러와 거리가 더 멀어졌습니다. 오늘 매그니피센트 7 이 주가들이 일제히 하락한 것은 미국이 동맹국들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부문에 가장 엄격한 무역 제한을 거론을 하며
제재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시장 전반에 걸쳐서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운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가 동맹국의 반도체 기업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 접근을 계속 허용할 경우 가장 엄격한 무역 제한 조치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방침을 동맹국들에 밝혔습니다. 또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만 TSMC 등에 지급을 하는 반도체 보조금을 문제 삼은 듯한 발언을 한 것도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와 인터뷰에서 대만이 미국 반도체 사업의 100%를 가져갔다고 비판을 하면서 미국에 방위비를 지불해야 한다라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고령 리스크 속에 대선 후보 사퇴 촉구 목소리가 가라앉지 않은 가운데 또다시 건강 문제라는 악재를 만났습니다. 증상은 가볍다고 하지만 당분간 공개 유세를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피기억 사건 이후 사흘 만에 처음으로 공개 유세를 재개했지만 다시 유세를 멈추게 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경미한 증상을 겪고 있다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주치의는 대통령이 이날 오후 콧물과 기침을 포함한 증상을 보였고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서 코로나 검사를 했더니 양성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서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7월 21일에도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피기억 사건 이후 사흘 만에 처음으로 공개 유세를 했던 것입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안팎에서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앞서서 의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출마를 재검토할 수 있다라고 밝혀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첫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고령으로 인한 건강과 인지력 저하 논란에 휩싸인 뒤 당 안팎에서 거센 후보 사퇴 안팎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피격 사건 후 강인한 지도자 이미지가 부각되는 반면에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건강 및 노령 리스크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 65%가 바이든이 사퇴해야 한다고 응답하는 등 사퇴 여론은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가 지난 11일부터 15일 미국의 성인 125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는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3일 벌어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총격 사건을 전후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민주당 지지층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것으로 믿는 응답자는 전체의 37%에 불과한 반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화당 지지층의 72%가 승리할 것이라고 믿음을 보낸 상태입니다.